일부 참모들은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면은 차라리 그냥 이번 기회에 전면 나가서 정치를 좀 하시죠라고 조언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국감 상황 떠나기 전에 김현지 실장 뭐 네. 저들이 불러달라고 해놓고 스탠바이 시키니까 결국은 나가리 시키는 저들, 그 와중에 엄청난 김현지 실장과 관련돼서 사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무슨 뭐 죄송합니다. 전 입에 도저히 못 담겠습니다. 그런 온갖 악설들이 유포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갸우뚱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 쭉 봐왔고 청와대 출입하니까 저는 그냥 제가 김현지 취재 실장 형식이 아니라 그냥 느낄 수 있는데 예. 기자로서 또 취재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예. 허지영 기자가 언론이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히 터무니없고 이것부터 짚고 싶은데 네. 언론이 항상 베일에 쌓여 있는 김현지 실장 이렇게 써요.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막상 취재를 해보니까 김현지 실장은 베일에 쌓여 있던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냥 기자들이 몰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기자들이 네. 관심도 없고 이재명의 치적을 홍보하기보다는 조지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은 치적과 관련돼서 일을 한 사람이니까 네, 관심이 일을 한 없었던 사람이고.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수행자예요. 아주 쉽게 취재되는 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제가 시민사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죠. 한 다리 건너 하나씩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상 전화를 돌려봤더니 제가 김현지 실장 너무 잘 알아요. 20년, 서로 나서. 30년 전부터 함께했어요. 내 친구도 소개시켜줄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다 공개돼 있는 분이에요. 그건 혹시 허지연 기자의 취재력을 믿고 허지연 기자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한 거 아닐까요? 네, 우리 당연히 이제 이상호 선배님이나 허재영 기자 정도에게 사실 좀 오픈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발품 팔면 성남 시민사회에 금방 가면 김현지 실장의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베일에 쌓였던 적이 없고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20년 넘게 두고 있는 최측근 레드팀입니다. 그렇지. 제가 어떤 중요하죠. 얘기까지 들었냐면, 네, 그 어떤 이제 성남시 정치인이 목격한 게 있대요. 성남시장 시절에. 야, 현지야, 너는 왜 맨날 반대만 하냐 나한테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인데 왜냐면 성남의제 20일에 이제 시민단체 간부였으니까 그런데 일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강훈식처럼 데리고 가서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제 보좌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죠. 네네. 20년 넘게 반대만 하는 사람이 김현지 실장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보좌관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김현지 실장이다.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는 걸 막 함부로 통보하고 절대 그런 일은 못 하죠. 다만 이제 내부에서 반대를 하고 대통령 뜻이 정 그렇다면 그런 이제 그리고 일단 보좌관 결정이 관계인 되면 거죠.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것도 또 김현지 실장입니다. 근데 사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건 그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가서 그냥 싸우면서 조금 전에 강훈식 실장이 하듯이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그냥 싸우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저들의 공격이 잘못됐음을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역풍을 활용해서 자기 존재감을 뿜뿜 드높이면서 지자체 선거도 나가고 그러면 오히려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야. 이거는 싫지만 고마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참모들은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면은 차라리 그냥 이번 기회에 전면 나가서 정치를 좀 하시죠라고 조언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정치를 김현지 실장이 할 그럴 마음이 마음이 없으신 아예 이 정치 욕이 없는 네. 거야. 그게 이미 어떻게 했겠죠, 보면 그랬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불만 아닌 불만이 주변에서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의 인물이다 네. 하는 정도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김현지 실장이 무슨 뭐 농단에 라고 우리가 일컬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이미 드러났겠죠. 그럼요. 네. 원래 1년짜리잖아요. 국감 기간이.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은 지금 5개월밖에 안 5개월. 됐어. 나머지 네. 7개월은 저쪽이잖아. 네. 그래서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 윤석열 정부 때 국감까지 지금
예. 같이 받는 거죠.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렇지. 더 많이 볼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문화재 함부로 훼손한 것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국감 조사를 받은 거죠. 머니투데이.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건희 문화재 등 국민 영린 건드린 사태 발본 3권 많은 기록들 삭제. 네. 그랬구나. 자,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 김건희가 10여 차례 문화재 함부로 올라가고 용상마다 다 어좌마다 다 가서 앉았더라고. 자, 그런 행태 끝에 보물들도 관저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관저 인테리어로 썼다 하는 게 오늘 또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바로 이게 주칠함과 백동 촛대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야.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말 오디오 개념이 시스템도 없는 안 좋아서. 행동을 했네요. 소위 말해서. 그러게요. 예. 개념이 있으면 구테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괜찮네요 이제. 좀 길어서요. 직접 올라가 보셨나요? 중간 이후만 저는 저희가 못 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주칠함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옥새부터 시작해서 각종 중요한 물품들, 임금을 상징화하는 물품들이 들어가는 게 이 주칠함입니다. 임금과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백동 촛대 이런 물품들이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관저로다가. 그런데 이 물품들이 그냥 복제품이 아니라 실제로다가 이 물품들을 다 전시할 수가 없어서 진본을 다 전시할 수 없어서 진본과 똑같이 해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것을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대통령실을 갖고 갔다는 겁니다. 보고 받으셨었나요? 별도로 보고받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아니 이와 관련된 자료 기록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대통령실의 자료와 관련해서 별도로 또 이 질의가 끝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인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왕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경복궁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인정전 그래서 발본색원하고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여야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미 많은 기록들을 삭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국민들에게 지난 정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저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을 건 받겠지만 지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모두를 없애버렸던 지점들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에이펙과 관세 협상 때문에 대통령실이 올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민생 때문에 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측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본격적으로 지난 정부의 적폐들에 대해서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이게 1차 신호가 그거였죠. 국가 자산 그 매각 중단시킨 거, 헐값 매각 중단시킨 네. 것도 하나의 사례고요. 네. 그리고 요거 보시면 방금 문화재 사실상 사용하신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데 이런 부분들 모든 지난 정부의 적폐 사례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인사 과정에서 지난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뭐 1, 2급 뭐 국실장급으로 인사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규백 장관도 혼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죠. 이제는 장관들이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내란 부역 또는 간여자들에 대해서 색출해서 엄단하라라고 하는 지시까지 지금 3콤보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